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첫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어제 북한 보도에 나왔습니다. 역시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두 다 조선혁명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상의 힘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의 강성부영과 인민의 행복한 내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분투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었습니다. 일단 이도훈 의원께 좀 기본적인 거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초급 선전 일꾼 대회라는 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네네. 초급 선전 일꾼이라는 그 직군이 어떤 직군인가요? 그러니까 그 북한을 통치하는데 이제 제일 그 하부 기구라고 할 수 있는 현장이 있겠죠. 네. 기업들, 뭐 노동자 단체, 주민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제 그 당의 선동 활동을 하는 거고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군의 그 정훈 장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훈 장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18년 만에 이런 행사가 있는 거니까, 꼭 현장에 있는 인민들한테 꼭 전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제재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제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재 압살 책동을 분쇄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어제 조선중앙통신에 난 보도를 보면 제국주의자들의 날강도적인 전쟁 위협이 무용지물로 된 것처럼 극악무도한 제재 압살 책동도 파탄을 면치 못하게 돼 있다.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난을 했는데요. 황우택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만큼 어쨌든 근데 경제 발전, 김정은 위원장 강조하는 경제 성장하려면 그렇죠. 제재가 풀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의지는 없이 저런 굉장히 그만큼 제재가 아프다는 것이죠. 제재가 아프고 경제 발전을 하고 싶고 해야 네. 되겠고 그런데 제재가 어쨌든 가로막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아까 이도훈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18년 만에 어쨌든 직접까지는 않았지만 메시지를 낸 게 뭐냐면 저는 근데 이전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전 같으면 핵무력 완성으로 우리가 강군의 힘으로 돌파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힘을 사상의 힘이라 그랬어요. 물론 네. 우리가 하는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가장 강력한 힘이 작년만 해더라도 우리 핵무력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톤 다운된 건 맞다. 그리고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서는 경제 발전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쨌든 그전에는 병행 작전으로 가다가 핵무력 완성, 처음에는 핵무력으로 가다가 핵무력과 경제로 가다가 이게 경제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대화의 타의 여지는 더 많아졌다. 그만큼 절박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공식 매체에는 보도가 없지만은 김정은 의원님, 네. 북한 주민들도 다 이렇게 듣는 귀가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그리고 제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도 알고 좀 민심은 술렁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는 사람은 또 아마 암암리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이례적으로 실시간 보도하면서 굉장히 이 좋은 성과에 대한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을 걸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녀와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굉장히 의아할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엊그제 합의문이 결렬됐다, 성과 없다 이런 정도 취지의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거는 아마 그냥 다녀와서 아무 결실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추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들통이 날 것을 우려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실시간으로 다 이 김정일 위원장의 이 동선을 다 보도했던 그랬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경제 제재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경제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과도한 비난, 과거와 네. 같은 그런 것 없이 상당히 신중한 용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합의문은 결렬됐습니다마는 미국도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하면서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북한도 미국 때문에 깨졌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자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네. 마지막까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서로 대화의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작년 올해 계속해서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경제 문제 배골치 않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자신감을 보여야만 또 본인의 동력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합의문은 결렬
됐어도 또 얼마든지 앞으로의 이 대화는 재개될 수 있다는 그런 청신호, 긍정적인 시그널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위한 청신호의 어떤 시그널 의미가 있다. 자, 근데 이도훈 의원님, 북한에서 그 미국의 어떤 위성 사진을 보면은 미사일 발사할 조짐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된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대화하고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 미사일 발사 실험 위협하면서 트럼프 후보로 그 대화에 나오라 이렇게 하는 건데 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됐다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세 가지 성과를 남겼습니다. 첫째, 네. 김정은 그리고 북한 정권은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제재에 굉장히 그 목말라 하고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는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 그리고 제재를 해제할 뜻이 전혀 없다. 세 번째,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한 그 생각보다는 남북 경협에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 정부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 정권에서도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고 미국은 이미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런 식으로 가더라도 약간의 이제 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고 약간의 협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마 미국은 여러 가지 국내 사정, 그다음에 그 북한에 대한 정세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도 그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네. 약간 그 고사 작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 같은 거를 우리 정부 그리고 북한 정권도 똑바로 알고 대응해야 될 겁니다. 제재 고삐를 더 죄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자, 이도훈 의원님께 좀 정말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그 재개 같은 거 사실 우리나라 독자 제재이기 때문에 이거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문을 그거 정도 뭐 풀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도 있을 텐데 미국에서 바로 노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이유는 또 뭐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2017년 12월이죠. 그 유엔 그 안보리 결의안 2397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애초에 그 유엔 결의안 위반이고요. 네. 이제 그 금강산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엔 결의안이 아니라 우리 그 박광자 씨 그 피살 사건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제재를 한 건데 이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은 쉽게 말하면 북한 정권과 그 현대 간의 그 합작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게 그 유엔 결의안 그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한 그 현금 지원이 지금 뭐 유엔에서도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제재를 풀지 않으면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이 그 지속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갑작스럽게 하노이 회담이 결렬돼서 우리 정부가 당황해서 어떤 이제 정책적인 그 리뷰를 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 전에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저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유엔 제재, 미국 제재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우리 민족끼리 해보겠다. 미국이 왜 나서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말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그동안 우리가 그 개성의 공동 연락사무소 네. 그거 설립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몰래 그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했을 때 백악관에서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백악관, 네. 국무부, 국방부, CIA, 그다음에 에너지부, 재무부까지 법무부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에 대한 그 제재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동맹국이고 아직은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그러지 말자 해가지고 그때는 넘어갔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에서 다시 이 문제가 나올 거고 미국 의회가 강력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굉장히 신중하게 정책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들 다 지금 우리 독자 제재일 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랑도 몰려있기 때문에 못 푸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할 의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홍근택 부대변인님 어떤 방법이 가능한 겁니까?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독자 제재도 있습니다. 이제 네. 거기도 그래서 저는 참 아쉬운 게 이게 어쨌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개성공단이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피살
암살 사건이 있었으니까 뭐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개성공단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핵실험하고 이렇긴 했지만 그 당시에 뭐 통일 대박 이러면서 그냥 어쩌면 일방적으로 어쩌면 거기 있는 분들한테 이걸 철수할 시간도 안 주고 해버린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요. 당연히 저는 미국하고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네. 일방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지금 말씀처럼 어쨌든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깨진 상태에서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양쪽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양쪽이 약간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럼 가만히 놔둘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정전협정을 뭐 평화협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비핵화를 한다는 건 우리한테 숙명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뭐 싫다고 거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당연히 미국에서도 제재 틀을 유지하겠다라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어쨌든 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우리 철도 기공식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비건이랑 협의하면서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를 한 거거든요. 또 이번에 또 보면 화산 상봉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안 했어요. 2007년까지 하고 한 10년 동안 안 해서 장비가 굉장히 낡았는데 뭐 TV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비디오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반출하는 것도 어쨌든 협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네. 하나하나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민간 차원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작은 차원을 하다 보면 또 방법이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서로 안 좋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개성공단보다는 저는 아마 금강산 관광 쪽이 결국은 대량 현금, 벌크 캐시가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네. 현물로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법인지 만약에 금강산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쨌든 돌파구를 찾아 나가야 된다. 그건 우리가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거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바로 핵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